학교 가기 싫어. 이탈리아 너무 답답해. 여기 잘 다니던 학교도 동네도 모두 갑자기 답답하다며 우울감을 호소하는 고등학생 소녀가 있는데요. 우울에 늪에 빠진 딸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을지 몰라 안타깝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엄마의 모습이 슬퍼 보입니다. 이 가족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 올라온 이탈리아 여성 밀라 씨의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베르가모에 사는 평범한 주부 밀라입니다. 남편은 조금 떨어진 도시에서 작은 자동차 부품 공장을 운영하고 있지요. 베르가모는 이탈리아 북부 알프스 산맥에 위치한 작은 도시입니다. 저희는 나름 여기에서 편안하고 풍요롭게 잘 살고 있지요. 저에게는 고등학생 딸 엠마가 있습니다. 딸 아이는 어려서부터 성격이 쾌활하여 저희 부부에게 많은 웃음을 주었습니다. 여느 다른 아이들처럼 음악을 좋아하는데요. 그중 한국의 K-팝을 매우 좋아합니다. 한국어도 혼자 공부할 정도로 한국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봄에 엠마가 다니는 학교가 한국의 울산이라는 도시의 학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서로 자매결연학교 방문 신청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엠마는 가고 싶다면서 신청을 했지요. 기간은 4주였는데 각국 현지 학생의 집에서 홈스테이를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아이 혼자 보내는 것이라서 걱정이 많이 되었지만 선생님들이 미리 현지 답사를 하여 일정과 교통편, 안전한 환경인지를 확인하셨다고 하여 조금은 안심되었기에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엠마는 매우 즐거워하며 한 달 동안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죠. 하지만 한국에 다녀온 뒤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이가 한국에 다녀온 이후로 매우 의기소침해 있고 이탈리아 생활에 불평불만이 너무 많아진 것입니다. 모든 게 이전과 다를 바 없는 일상이었는데 갑자기 모든 게 너무 불편하다고 하는 것이죠. 나가서 친구들과 노는 것도 싫다고 하고 집에서 실내화 신고 돌아다니는 것도 불편하다고 하고 급기야 학교도 가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하루는 너무 조용해서 아이 방에 들어가 보니 책상에 엎드려서 울고 있는 거예요. 너무 걱정이 되어 물었죠. 엠마야, 왜 그러니? 한국에 다녀온 이후로 너무 우울해진 것 같아서 안쓰러워 보이는데 무슨 일이 있었니? 아이가 제게 말하더군요. 한국에 가서 공부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저는 왜 한국에 가서 공부하고 싶은지 궁금했죠. 한국에 4주 정도 살아보니 한국에서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평범한 일들이 이탈리아에서는 모두 불편함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죠. 어떤 경험을 했길래 살던 곳이 이렇게 갑자기 싫어질 수 있는지 정말 의아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대답이었거든요. 엠마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한국은 거리에서든 식당에서든 담배 피는 사람을 보기가 힘든데 이탈리아에서는 여기저기 담배 피는 사람들이 가득해 어딜 가나 불쾌하다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카페에서 공부하다가 노트북이나 가방 같은 걸 두고 자리를 비워도 아무도 가져가는 일이 없는데 이탈리아에서는 그렇게 하면 당연히 훔쳐간다고도 했죠. 또한 한국에서는 실내 바닥이 매우 깨끗해서 맨발로 다녀도 되고 심지어 바닥이 아주 따뜻해서 안락한 기분이 드는데 이탈리아에서는 바닥이 더럽고 차가우니까 꼭 실내화를 신고 다녀야 한다면서 모든 생활 방식들이 요즘은 너무 짜증나고 불편하게 느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한국에 가서 살고 싶어졌다고 하더군요. 한국에서 공부하는 게 자기에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자기 혼자 계획을 세우려고 해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딸 아이의 말이 어이가 없기도 하고 한국에 대해 말한 것들이 다 믿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부모와 멀리 떨어져서 한국에 가서 살고 싶다고 하는 말이 섭섭하기도 했죠. 하지만 지금은 우울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아이의 마음을 헤아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먼저 할 일이라 생각돼요. 아빠가 퇴근하고 오시면 아빠와 상의하면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보자고 했죠. 저녁에 남편이 귀가했을 때 딸 아이의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남편은 얘기를 다 듣더니 마침 조만간 한국 울산에서 자동차 부품 기술 교류회가 있어 2주간 한국으로 출장을 가게 될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때 가족 모두 같이 가서 아이가 원하는 한국 생활에 대해 알아보고 한국에서 아이가 공부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자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남편은 회사 출장 기간에 호텔을 예약하지 않고 가족 동반을 위해 2주간 에어비앤비로 울산에 있는 아파트를 대여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이는 금세 얼굴이 밝아지며 안정을 찾아갔죠.
다시 예전의 엠마로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2주간 한국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기술 교류회에 참석하는 동안 저는 아이와 함께 한국에서 공부할 방법을 찾아보려고 했죠. 우리 가족은 한국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놀랐습니다. 정말 깨끗했기 때문이죠. 보통 다른 나라들도 그랬고 이탈리아도 그렇고 공공시설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들이 이렇게 깨끗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정말 도착하자마자 든 생각은 반짝반짝 빛이 난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주 쾌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항 곳곳의 시설들이 세련되며 다채롭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촉박한 일정은 아니었기에 공항 곳곳을 잠시 둘러보고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공항 로비에는 안내 로봇이 돌아다니며 궁금한 질문에 대답을 해주고 있었고 곳곳에 멋진 전시품들도 전시되어 있었으며 어떤 공간에서는 연주회 같은 공연도 하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아이가 왜 한국이 그토록 좋다고 했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었죠. 우리는 울산으로 가는 KTX를 타기 위해 광명역으로 가야 했는데요. 공항이 넓다 보니 어떻게 가야 할지 잘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안내 로봇에게 가는 방법을 문의하니까 안내 로봇이 쉽고 자세하게 잘 안내해 주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광명역 KTX로 가는 버스를 타고 광명역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 어디를 가도 깨끗하고 쾌적하다는 것이었어요. 공항 화장실도 깨끗한 데다가 무료였고 버스 안도 매우 깨끗하고 편안했죠. 그리고 잠시였지만 아이가 말한 대로 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되었기에 그런 걸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광명역에 도착해서 KTX를 타는데도 정말 놀라웠습니다. 정말 많은 기차들이 몇 분 사이에 많이 도착하는데 지연이 되는 기차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대부분 다 제 시간에 도착했고 지연이 돼도 1, 2분 내로 도착한다는 정보가 바로 안내되고 있더군요. 이탈리아에서는 고속열차 연착이 매우 빈번하고 연착 시간도 매우 긴 경우가 많은데 참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상황은 기차 안에서 벌어졌습니다. 우리 가족이 앉은 건너편 좌석에서 젊은 남성이 노트북으로 뭔가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그 사람이 이어폰이며 노트북이며 가방이며 모든 짐을 다두고 자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잠시 한눈 파는 사이에 모든 짐이 없어지는 일들이 빈번해서 항상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데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상황이 뭔가 싶었죠. 저는 멍하니 쳐다보고 있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몇 분간 자리를 비운 사이 어느 누구도 그 사람 짐에 손을 대지 않았고 관심도 갖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무력이 없는 걸까? 라고 생각하며 울산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하면 서울이 제일 큰 도시인데 서울을 구경하지 못하고 울산에 머무는 것이 저는 못내 아쉬웠지만 아이도 울산에서 한 달을 지내서 그런지 울산으로 바로 가는 것을 좋아했죠. 저는 서울이 아닌 지방도시를 가는 거라서 이탈리아의 지방도시들처럼 매우 평범하고 그다지 놀랄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기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울산에 도착하고 바로 그런 생각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정말 높은 고층 빌딩들과 아파트들이 매우 세련되게 정돈되어 있는 모습들이었으니까요. 아파트에 도착해 호스트에게 연락하니 어떤 번호를 알려주더군요. 저는 무슨 번호를 알려주나 의아했는데 딸 아이가 한국은 열쇠 쓰는 집이 없다면서 다 도어락을 쓴다고 하면서 집 현관을 여는 번호라고 말해주더군요. 이탈리아에서 엘리베이터는 대다수가 오래되어 삐걱거리거나 고장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나 동작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안에서 냄새가 많이 나는 경우도 있어서 웬만해서는 타지 않고 계단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꼭 엘리베이터를 타야 하나 싶었지만 숙소가 10층이었고 짐도 많았기에 엘리베이터를 탈 수밖에 없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걱정과는 달리 엘리베이터는 매우 깨끗했고 빠르고 냄새도 없고 심지어 진동도 없어서 내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건지 의심이 들 정도였는데 정말 순식간에 10층에 도착하더군요. 사실 엘리베이터 전방에 숫자가 올라가는 게 보여서 올라가고 있다는 걸 알 수는 있었지만 체감하기 어려울 만큼 조용하게 동작하는 게 정말 신기했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에 핸드폰 같은 것이 달려 있었는데 이것이 아까 딸이 말했던 도어락이었습니다. 사실 이탈리아에서는 모든 집들이 오래된 건물들이었기에 대부분 열쇠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무실 열쇠, 집 열쇠, 방 열쇠 등 열쇠 꾸러미를 가지고 다녀야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참 편리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파트 안에 들어가니
실내도 이탈리아 가정집과는 정말 다르더군요. 귀여운 로봇 청소기가 돌아다니는데 정말 바닥이 반짝반짝하는 거예요. 실내화나 신발을 신고 실내 생활을 하는 게 일반적인 저희 가족이었지만 반짝반짝한 바닥을 보니 자연스럽게 신발을 벗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우리는 일단 짐부터 정리를 했는데 정리하고 나니 늦은 저녁 시간이 돼요. 출출하지만 어쩔 수 없이 챙겨온 간단한 음식을 먹고 자자고 아이에게 말했더니 아이가 한국은 저녁에 밖에 나가도 안전하다며 저녁 외식을 하자고 하더군요. 저는 늦은 시간에 문을 여는 식당이 있을지도 의심이 들었고 밖에 나가도 정말 안전한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울산까지 오면서 본 한국은 정말 기대 이상이었고 이번에 아이를 위해서 온 여행이니 아이 말대로 한번 해보자고 생각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강변에 뭔가 음식점들이 많을 것 같아서 태화강 근처로 택시를 타고 이동했죠. 택시로 이동하는 동안 아이가 SNS에서 음식점을 찾았는데 정말 많은 곳들이 나왔습니다. 정말 놀랍더군요. 사람들도 많았지만 문을 연 식당들도 정말 많았거든요. 검색된 맛집 리스트를 보면 마치 전 세계 요리가 다 가능할 것 같은 느낌마저 들었죠. 저희는 한 식당에 들어갔는데 고기를 파는 곳이었습니다. 그 식당은 고기를 부위별로 다양하게 파는 것이 특징인데 초벌로 고기가 잘 구워져서 나오면 테이블 위에 있는 불판이라는 데에 한 번 더 구워 먹는 방식이었습니다. 식탁 한가운데 불판이라는 게 있는 것도 신기했고 고기가 정말 너무 맛있어서 기분도 좋았습니다. 더구나 고기와 함께 반찬이라고 나오는 음식들도 정말 맛있었지요. 고기를 싸먹을 수 있게 나온 쌈무, 명이나물, 김치 등 다양한 반찬들이 모두 공짜인 게 맞나 계속 생각될 정도로 많이 나왔습니다. 아이는 사진 찍느라 정신없는데 저는 배가 고파서 먹느라 정신이 없었죠. 밥을 먹고 나니 배가 불렀지만 시간이 많이 늦었으니 빨리 숙소에 가야겠다 싶었는데 바로 옆 태화강 국립공원에 아직도 불이 반짝거리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위험하지 않은 건가? 생각했지만 딸아이가 산책하자면서 우리 부부를 끌고 공원으로 가더군요. 갔더니 거기에는 조깅하는 사람들, 자전거 타는 사람들, 운동기구 이용하는 사람들 등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족 단위로 나와서 산책을 하거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이탈리아에서는 이 시간에 거리에서 사람들을 본다는 게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희 가족은 서로 쳐다보면서 정말 신기하다는 표정을 지었죠. 저희 가족도 태화강 공원 산책도 하고 운동기구에서 운동도 하고 무지개 다리라는 멋있는 한국 양식의 다리를 건너면서 사진도 찍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정말 신기한 나라구나라고 생각하며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근처 편의점에도 들러서 간단한 간식 거리도 샀지요. 몇 시간 사이 적응했는지 밤늦은 시각이라는 걸 신경 쓰지 않고 편의점에 들르자고 제안한 제 모습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도대체 어떤 나라에 살고 있었던 걸까?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남편은 기술 교류회에 참석하고 저와 딸은 차를 렌트해서 울산 지역 곳곳을 관광했죠. 딸 아이도 지난번에는 학교 일정을 소화하는 것이라서 관광할 시간은 없었다면서 무척 좋아하더군요. 신나는 건 아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내심 돈을 많이 쓰겠다 생각하고 다녔는데 관광지를 다니면서 신기하게도 거의 모든 관광지가 무료 이용이었습니다. 주차장도 그렇고 공원 입장도 그렇고 모든 게 매우 인상적이고 멋진 풍경을 가진 곳이었는데요. 출입구에 매표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매우 편하게 부담 없이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관광지에는 항상 소매치기가 많으니 가방을 앞으로 꼭 안고 다녀야 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한국의 관광지에서는 아무도 소매치기를 걱정하며 긴장하고 있지 않았기에 덩달아 우리 모녀도 편안한 마음으로 다닐 수 있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다닐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말했던 대로 어제 저녁에 식당에서도 그렇고 관광지에서도 그렇고 담배를 피우며 지나가는 사람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와 함께 마음 편하게 다니다 보니 저도 한국이 이탈리아보다 더 편하다는 느낌마저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에 숙소에 돌아와서 남편과 이야기하다 보니 남편도 여러 가지로 놀라운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한국 자동차 기술이 유럽에 비해서 좋을 것 같지도 않았는데 기술 교류회에 온 한국 기술자들도 매우 훌륭하고 열정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상담할 곳도 알아왔더군요. 한국 기술자 중 한 명이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
상담받을 수 있는 학원을 알려주었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아이와 함께 학원에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었죠. 우선 한국의 고등학교 교육은 이탈리아와 교육 과정이 많이 다르기에 아이가 고등학교 과정까지는 이탈리아에서 마치고 한국 대학을 가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았습니다. 원하는 대학에 따라 입시 준비가 다르기에 원하는 대학을 정하고 그에 맞춘 입학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말해주었죠. 상담 학원에서 한국의 다양한 대학 정보지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저와 아이는 학원에서 받은 정보지를 보며 인터넷에서 대학들을 검색해 보았는데요. 연세대학교에 딸아이가 가보고 싶다고 하여 한국에 온 김에 연세대학교 어학당도 알아보고 외국인 입학에 대한 상담도 받기 위해 연세대학교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서울역까지는 KTX로 이동하고 서울역에서 연세대학교까지는 지하철을 이용했는데요. 서울역에 도착해서 지하철을 타려고 보니 한국의 지하철은 정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스크린 도어라는 게 있어서 지하철이 오기 전까지 레일이 안전하게 막혀 있더라고요. 지하철을 타고 나서도 정말 놀랐습니다. 지하철 난방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추운 날씨에 밖으로 나가기 싫을 정도로 따뜻했기 때문이죠. 지하철 의자도 따뜻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냉방이나 난방이 되는 지하철, 버스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정말 좋더군요. 학교에 도착해서 상담을 받아보니 한국어 능력 시험을 보고 이탈리아 고등학교 성적표를 내면 입학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딸 엠마도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나니 희망과 설레는 마음으로 들떠있는 표정을 보였죠. 엠마는 연세대학교 캠퍼스도 정말 마음에 들어했습니다. 제가 봐도 현대적이기도 하고 고풍스럽기도 한 모습이 잘 어우러진 예쁜 캠퍼스였습니다. 저는 엠마에게 지금 학교에서 너의 성적이 좋으니 나머지 기간 동안 학교 생활을 잘해서 졸업하고 연세대학교에 오면 되겠다고 말하면서 그 사이 한국어 공부도 준비를 해서 한국 대학교로 진학을 준비해보자고 말해주었습니다. 아이는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고 나니 정말 답답한 마음이 모두 사라진 것처럼 보였고 매우 밝은 인상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오기 전까지도 아이가 왜 이탈리아보다 후진국일 것 같은 한국에 가서 공부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었고 후진국인 한국에 가서 유학을 한다는 게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한국에 막상 와보니 아이의 마음이 모두 이해가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서울에만 있었다면 서울이니까 좋은 거겠지라고 생각했겠지만 제가 본 울산은 서울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지방이나 서울이나 살기가 좋은 곳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고 쾌적하고 편안한 한국에 있다 보니 저도 이탈리아로 돌아가면 많은 불편함을 느끼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군요. 엠마가 2년 후에 한국 대학으로 진학하게 되면 저도 한국에 종종 와서 지내야겠다는 생각이 벌써 듭니다. 2주간의 짧지만 알찼던 한국 여행을 마치고 이탈리아로 돌아온 뒤에 엠마의 생활은 정말 달라졌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의욕에 넘쳐 한국어를 공부하고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지요. 저도 엠마가 알려주어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 문화와 친해지고 있답니다. 한국에 대한 정보도 많이 얻고 제가 딸 아이를 한국 대학으로 유학을 보내기로 결심한 계기에 대해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 이 커뮤니티에 글을 남기는데요. 앞으로 엠마가 한국에 가게 되면 다양한 소식 계속 올리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탈리아 여성 밀라 씨의 사연을 들으니 딸 엠마 양이 2년 후에 꼭 한국 대학에 진학해서 즐거운 한국 생활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정말 많은 학교들이 다양한 외국 학교와 결연을 맺고 교류를 하는 요즘인데요. 한국의 좋은 문화가 이를 통해 더 널리 확산되길 바라는 마음도 커집니다. 오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서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하루 되세요.